네, 안녕하세요. 바람의 아두이노 세미나 강의자 김정현입니다. 다들 이제 학기랑 계절학기까지 진행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학기 중에 조금 이제 세미나 강의 업로드가 부진했었는데, 방학 때는 좀 더 이제 속도를 올려서 빨리빨리 계획된 계획표대로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차시 아날로그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아날로그 펄스 변조 방식 PWM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이 API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PWM을 실제로 출력하는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DC랑 DAC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음악 같은 분야에서 가끔 언급이 되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랑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두이노에서 ADC와 DAC를 써보는 API까지 이렇게 총 3가지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거고, 5가지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거고요. 그렇게 양은 많지 않아서 오늘은 후딱후딱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PWM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올 텐데요. PWM이 뭔지 설명을 하려면 펄스 변조라는 펄스 변조라는 용어부터 보시고 가시는 게 맞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PWM은 펄스 with modulation, 스펠링이 이거죠. modulation. 펄스 너비 변조의 줄임말인데요. 어쨌든 펄스 변조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펄스 변조의 한 종류라는 거를 이제 용어를 풀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펄스 변조란 주기적인 펄스를 신호에 의해 변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펄스를 결합하고자 하는 입력 신호랑 이제 결합을 해서 어떤 원래 펄스를 베이스로 깔고 신호에 따라서 그 펄스를 변조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펄스 신호는 이제 자동차고, 우리의 입력 신호는 안에 들어가는 승객이고, 이 펄스가 자동차 역할을 해서 우리의 입력 신호를 나른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굳이 두 신호를 합치느냐는 약간 펄스가 우리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 느낌, 매질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펄스 변조가 이제 방금 제가 했던 설명을 어떤 분들은 감을 좀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AM, FM 얘기하는 거 아닌가? 크게 엄청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당장 펄스 변조와 AM, FM 변조는 약간 대비되는 방식인데, 어쨌든 둘이 뭔가 어떤 캐리어 주파수로 신호를 실어서 보내는 건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AM, FM 이제 아마 이제 물리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텐데, AM, FM들로 라디오에 많이 쓰이고, 이제 어떤 음성 신호를 주로 전달을 하죠. 우리가 주로 쓰는 게 A가 앰플리파이어 진폭 변조고, F가 프리퀀시 주파수 변조잖아요. 그래서 뭐 AM은 이런 신호가 있으면 진폭이 커지는 걸로 신호를 하고, FM은 이런 주파수가 좀 그림이 이상하네요. 주파수가 해졌다가 넓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변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조를 하게 되는 거를 연속파 변조라고 하고요. 당장 보셨을 때 이 실는 주파수 자체가 펄스 변조의 경우에는 이런 딱딱한 이런 사각형,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주기적인 딱딱딱 펄스인데, AM, FM은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연속적인 느낌을 가지는 사인파로 싣고 나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약간 싣고 가는 컨테이너, 자동차가 다 얘는 펄스고 얘는 연속적인 파여서 연속파 변조, 펄스 변조라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고요. 이 펄스 변조는 연속파 변조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구현이용이에요. 디지털 회로로 연속파 변조는 아날로그 회로로 수행해야 되는 반면에, 펄스 변조는 디지털 회로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회로를 만들기가 쉽고, 그 다음에 시 분할이나 다중화를 하기가 쉽다는 건데, 시 분할 다중화는 하나의 이제 주파수 대역에 시간으로 쪼개서 여러 신호를 보낸다,
그런 느낌인데 뭐 통신사에서도 이런 걸로 광고 많이 했죠. 뭐 LTE인가? 뭐 멀티캐리어 아마 이런 느낌이 그런 애들인데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펄스의 빈 공간들이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 굳이 이 펄스의 빈 공간들에 할 게 없으면 다른 신호를 실어 보냄으로써 뭐 한 주파수 대역 안에 뭐 여러 개를 실어 보낸다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구현하기 쉽고 뭔가 써먹을 때가 많고 잡음에 강해요. 딱딱 끊어져 있는 구분되어 있는 파다 보니까 네, 그 좀 잡음이 해도 나름의 걸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걸으기가 쉽고요. 하지만 그 대역폭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구현하기 쉽고 잡음에 강하다 이런 걸 가져가시면 되고요. 펄스 변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원 신호가 있다 해볼게요. 입력 신호 대표적인 사인 함수죠. 그냥 네, 원 함수 ft를 각각 세 가지 변조 방식으로 변조를 했을 때 결과에 대한 게 이 그래프들입니다. 첫 번째는 PAM 펄스 진폭 변조, PWM 방금 말했죠. 펄스 너비 변조, 그 다음에 얘는 펄스 퍼지션 변조, 위상 변조 느낌인데 네, 얘는 이 우리의 이 사각파가 입력 함수에 이 각각의 값 높이에 따라서 딱 진폭으로 해서 펄스의 진폭으로 신호를 표현하네요. 네. 그래서 이래서 진폭 변조인 거고 얘는 여기가 0, 여기가 5, 여기가 10, 5, 0이라고 쳐봤을 때 이 그 펄스의 너비가 여기선 되게 0이니까 짧고 5대는 조금 길고 10대는 제일 길고 5대는 조금 길고 0대는 조금 하는 이런 수치를 펄스의 너비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 위치 변조는 이제 각각의 기준이 있는 거죠. 뭐 x축으로 0,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선을 그어봤을 때 이제 그 이 빨간 선이랑 펄스 시작점의 위치 차이를 보셨을 때 10인 부분에서는 y가 10인 부분에서는 되게 길고 5인 부분에서는 적당히 길고 0인 부분에서는 제일 짧은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펄스의 일정한 주기 펄스의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변조하는 방식 뭐 이런 방식으로 펄스를 이제 펄스 신호에 우리의 신호를 실어 나르게 되는데 저희는 이 와중에 그다음 제일 이제 유명한 PWM이라는 거를 네, 다루게 되고요. 이제 여기를 아두이노로 생성하게 될 텐데 일단 PWM은 이런 애구나 라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 함수를 PWM에 실으면 이런 식으로 너비를 기준으로 실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옆에 그림은 0이란 데이터는 아예 안 켜지죠. 25%란 데이터는 4분의 1만 켜지고 50%란 데이터는 반만 켜서 표현을 하고 75%란 데이터는 3분의 2 켜서 아니죠. 몇이죠 이게? 4분의 3이죠. 4분의 3만 켜서 표시하고 100%란 데이터는 다 켜서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내 너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네, 이거를 아두이노에서 딱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 하나로 바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부를 때 핀은 출력할 핀 아두이노 듀에 보시면 뭐 PWM이라고 써져 있고 물결 표시가 써져 있는 뭐 1 밑에 물결 표시 이렇게 써져 있는 핀이 있는데 이런 핀들이 PWM이 되는 핀들인데 그런 이제 우노나 그런 보드는 조금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뒤에는 디지털 2번부터 13번까지 다 돼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바로 PWM 출력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핀에는 2부터 13 중에 원하는 핀이 되겠죠. 핀에는 그게 들어가고 이제 밸류는 그 이 너비를 네, 0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켜지고 100으로 하면 다 켜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0.5로 50%로 하면 절반만 켜지고 이거를 네 0%가 0이고 100%가 255일 때 비례식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반 키고 싶으면 128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다 끌 거면 0, 다 킬 거면 255. 그러면 이제 설정한 만큼 계속 이 너비를 가진 파장이 나가게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아두이노고 듀의 경우에는 이걸 좀 더 세분화를 해서 네, 몇 배가 더 세분화된 거죠. 이러면 16배가 더 세분화됐네요. 16배 더 세분화해서 0이 0%, 4096이 100%인 걸로 해서 비례식으로 해서 함수의 값을 넣어주시면 더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너비의 비를 듀티비라고 하고요. 방금 25%, 50% 이런 게 듀티비다라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역할은 지정된 핀에 펄스를 출력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2에서 13번 핀, 그 다음에
디지털 입력 출력에서 썼던 핀 모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아날로그 라이트에서는. 방금 말했던 이런 랩의 자세한 거를 이런 함수를 아날로그 라이트 레졸루션 12를 하면 이렇게 더 자세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0에서 4096을 12비트라고 하냐면요. 그거예요. 그냥 2의 12승. 2의 10승이 1024죠. 이거 4095겠네요. 약간 오타가 있는데. 2의 12승이 이제 그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4096. 2의 8승이 256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0에서 255라고 한 거는 8비트 해상도를 가진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이거 12비트로 올려서 더 세분화해서 16배 더 세분화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원래 실어 나르는 펄스의 주파수는 1000Hz입니다. 1000Hz에서 이 파들이 너비를 바꿔가면서 출력이 되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맞아요. 방금 그래서 PWM인데, 이게 왜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주로 말을 하냐면, 아두이노에 LED를 달고 PWM 핀에 1초에 1000번 반은 끄고 반은 키는 펄스를 1초에 1000Hz로 가면 평균적으로 50% 켜진 거니까 밝기가 5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0이랑 1을 시간만 바꿔서 출력하고 있을 뿐인데 0.5 효과가 나는 거죠. 내가 뭐 75%로 키면 0을 0.75초, 1을 0.25초 평균적으로 키는데, 우리는 0과 1만으로 0.75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이래서 PWM이 평균적으로 냈을 때 그러니까 아날로그 출력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LED나 모터, 물론 그 오실로스코프 상으로는 펄스지만,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지 않는 이상 사람의 눈에는 1000Hz고 그러면 충분히 진짜 이 0과 1로 만들어진 펄스인데도 0.5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0.5처럼. 그래서 흉내내는 거죠, 아날로그를.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로 출력하는 걸 봤으면 입력하는 거 봐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였으면 이제 아날로그 리드인데, 아날로그 리드가 뭔가 보기 전에 ADC라는 장치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약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고,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볼 거는 두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연속 근서화 레지스터 SAR,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레지스터 두 개만, 파이프라인 IDC만 보고 갈 텐데요. 쉽게 말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신호를 0, 120, 250 이런 숫자들, 디지털 신호로 나누는 거죠. 왜 굳이 아날로그 신호를 그냥 선으로 보내지 않고 디지털로 바꾸냐 하면은, 아날로그 신호는 저장이나 조작하기가 어렵고 잡음이 끼기 되게 쉬워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 드릴 텐데, 일단 그렇다. 디지털 신호로 다뤘을 때 더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연속 원리를 잠시 보자면, 연속 근사화 레지스터 SAR ADC는 입력 신호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0.5V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제어 회로는 DAC, 어떤 내가 원하는 전압을 줄 수 있는 애랑 우리의 입력 신호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이제 해보는 거죠. 업다운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2V를 했는데 입력 신호가 더 낮네? 더 내려. 1V를 했는데 입력 신호가 더 낮네? 더 내려. 0.2V를 했는데 입력 신호가 더 높네? 조금 올려. 0.3V? 입력 신호가 더 높네?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면 0.4랑 0.7 사이구나 하고 또 업다운 게임자랑 또 더 한 거죠. 0.6, 0.5,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연속적으로 업다운 게임을 하면서 이제 근사를 한다고 해서 연속 근사화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파이프라인형은 이 비교를 하는 과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인데, 한 놈은 0.25, 한 놈은 0.5, 한 놈은 0.75를 한꺼번에 탕 비교해보고 한 번에 바로 출력값을 낸다 해서 파이프라인 ADC인데요. 우리 아두이노 듀에 들어간 샘 3X82의 ADC는 일단 파이프라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코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원리가 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런 애가 장착이 되어 있고 12V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즉 어떤 아날로그 신호를 4096단계로 쪼개서 디지털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MHz 컨버전 레이트, 총 아날로그 신호를 1메가번, 1초에 1메가번, 그러니까 10의 9승번을 1초에 측정을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와이드 레인지 파워, 셀렉터블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거고요. 아, 그리고 아날로그 핀이 아두이노가 아마 몇 개가 헷갈리는데 15, 15개 있지 않나요? 뒤에 15개인지 6개인지 어쨌든 근데 이 6개의 핀에 ADC가 다 이런 ADC 회로가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ADC는 하나만 있는데 이제 어쩔 때는 0번, 어쩔 때는 1번, 어쩔 때는 2번 이렇게 하나의 ADC로 선택을 해가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 염두해 주시고 가면 됩니다. 하나의 ADC로 여러 가지 핀을 돌아가면서 측정을 하는 거다라고. 네. 변환 과정을 뷰식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런 사인파 같은 입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디지털 신호는 연속적이지 않죠. 이제 네, 약간 쪼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연속적인 거는 실수처럼 무한하잖아요. 쪼개고 0.5 여기서 반을 쪼개도 또 여기서 반 해서 계속 쪼개지죠. 연속적이어서.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신호를 일정한 약속된 시간 간격으로 잘라요. 무한개 데이터로 쪼갤 수 없으니까 연속적으로 쪼개는 거죠. 일정된 거를. 그래서 이걸 표본화 샘플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쪼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만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쪼갠 다음에 6개로 샘플링을 했네요. 그럼 이제 각 6개에 대해서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인 함수는 뭐 여기 최고점 1이죠. 근데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0을 0%로 보고 0이라고 약속을 하고 2를 100%로 보고 10이라고 약속을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각 0에서 2까지 10단계로 쪼개지는 거죠. 0.2 간격으로 쪼개지고 한 여기는 0.4 0.4가 아니죠. 한 여기는 2, 3, 5, 3, 2,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일 수 있죠. 이 10가지 단계 중에 그거를 하는 거를 네. 그래서 X축을 쪼개는 것을 표본화, Y축을 쪼개는 것을 양자화 했으면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쪼갠 뭐 2, 3, 5 이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데이터화 11011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게 부호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건데 이건 신호 시스템에서 자세히 배우시게 되긴 할 겁니다. 이런 느낌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의 역변환을 하는 거는 반대로 하는 거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꾼다 해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컴퓨터 DAC가 있고요. 얘도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뭐 이중가중 스트링, R2R 뭐 이런 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는 스트링 방식을 예로 들어 가져왔어요. 이게 스트링 방식인데 얘도 뭐 원리는 되게 쉬운 거죠. 여기가 8R이고 잠시만요. 네, 이거는 네네네. 이거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0부터 7까지 8단계로 쪼개진 신호로 이제 0에는 0V를 내보내고 5에는 5V를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5V를 주고 여기 0V를 주면 이제 이렇게 다 합해서 8R이고 여기도 8R이고 여기는 이제 분압 공식에 의해서 2.5V가 되겠죠? 2.5V가 되고 이제 여기는 각각 그 소수점인데 계산을 해봅시다. 2.5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2.5 아니죠,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헷갈리네. 뭐 여기는 8분의 2, 여기는 8분의 3, 여기는 8분의 4, 여기는 8분의 5, 여기는 8분의 6, 여기는 8분의 7, 여기는 8분의 8, 즉 0. 이런 식으로 분학 공식에 의해서 전압이 나눠지죠. 8단계로. 그 다음에 DAC는 컴퓨터적으로 이 스위치를 중에 하나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결국 하나 선택돼서 열었다 닫았다 한 전류가 나오고 여기서 OP앰프를 통해서 이 전압을 이 2배 증폭시킨 다음에 빼면 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0 곱하기 2배를 해서 0V가 나올 거고 여기를 했을 때는 8분의 2.5 곱하기 2배를 해서
4분의 2.5V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네,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을 하게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ADC의 역변환을 하는 애고 듀에는 제가 무슨 방식인지는 못 찾았고요. 네, 이게 얘도 12비트 해상도로 쪼개져요. 쪼개져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2의 12단계, 4096단계로 쪼개서 출력을 할 수 있고 네, 듀에는 두 개의 출력 채널이 있습니다. 두 개의 ADC 출력 채널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장치가 있고 왜 아날로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ADC, DAC라는 귀찮은 애들을 통해서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쓰냐면 아날로그는 영속적이고 디지털은 이산적이잖아요. 약간 실수 자연수 느낌? 이때 얘는 계속 들어가도 무한하고 여기는 0, 1 이렇게 쪼개져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쪼개져 있지 않아서 신호를 왜곡하진 않지만 그 왜곡하지 않는 대신에 정보가 무한하죠. 실수 무한하니까. 그래서 저장하기 엄청 힘들어요. 무한한 걸 어떻게 저장하죠? 무한 하드디스크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장하기 힘들다. 그래서 디지털로 바꾸는 게 저장하거나 다루기 편하고 아날로그 회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보통 네, 약간 애니압 진공관 느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비교적 구현하기나 처리하기가 힘들고요. 대신에 디지털은 그냥 트랜지스터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비교적 구현하거나 처리하기가 쉽고 그래서 비용과 크기가 되게 큰 요소인데 이게 좀 크겠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 이런 연속적인 신호다 보니까 어떤 잡음이 꼈을 때 그 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추출해내기가 되게 어려워서 내 잡음, 내 교란성이 되게 나쁘고 디지털 신호는 이런 쪼개져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오류를 조금 제거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그래서 내 잡음 교란성이 좋죠. 그래서 전송과 저장에 용이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디지털이 조금 더 이득이 있어서 디지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바꿔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 ADC를 쓸 때는 그냥 방금의 그 ADC 쓸 때는 아날로그 핀만 주면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연관핀은 A0 그래서 뭐 A5 이런 식으로 핀만 문자로 넣어주고 하면 이제 매개 변수로 반환값이 뿅 튀어나오는 거죠. 측정한 게 10비트 해상도일 때는 0에서 3.3V를 1023 4단계로 나눠서 되고요. 0V가 0, 3.3V가 1023 그럼 네, 한 1V나 한 300, 200 몇 정도로 측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우리가 아날로그 리드 레졸루션을 12 이렇게 줘서 12V로 바꾸면 3.0V, 3.3V 이렇게 4.96단계로 쪼개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측정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하고 싶으면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써서 DAC0 또는 DAC1번 핀이 있거든요. 핀에는 둘 중 하나를 넣어주고 재정을 해주고 밸류를 똑같은 방식으로 10비트 또는 12비트로 8비트 또는 12비트로 출력값을 넣어주면 0은 0, 250은 3.3, 0은 0, 4096은 3.3 이게 이렇게 나눠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날로그 라이트 레졸루션 거의 아까 봤던 PWM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본 함수들로 이제 다음 영상에는 이런 세 가지 실험들을 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는가를 짚어보게 될 거고 금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각각 배운 세 개의 함수를 하나씩 함수를 사용을 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언급드린 대로 편하게 언제나 해주시면 되고 참고 자료는 이런 참고 자료를 사용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